안녕하세요. 오르마우 수학강사 이현철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 나아가서 시험에 꼭 나올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근원적인 강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해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시험에서 틀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이 나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만들어진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저만의 공부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1, 2등급이 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수원, 수투였을까요? 부터 가볍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수능 분포를 이용을 해서 기본문항, 중킬러, 킬러문항 갖다 구분했는데요. 이쪽이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내용이 4, 5등급 학생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인 분배는 거의 비슷하게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원전수 기준으로 이과가 85, 87, 75 이런 식의 분포를 띠고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88에 79 이런 분포를 띠고 있는데 한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미적분을 선택한 경우에 1등급은 선택 한 문항 그리고 공통 3문항에서 그리고 2, 3등급은 선택 2문항 그리고 공통 4문항 싸움이 일어났고요. 확통을 선택한 경우에 1등급은 선택을 다 맞추거나 한 문항, 공통은 3문항에서 그리고 2, 3등급은 선택 한두 문항 그리고 공통 4문항에서 경계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나머지 부분들이죠. 4, 5등급 아이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을 잡아낸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할 뿐더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 그래서 수원 수투를 잡아내고 그걸 토대로 선택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처럼 이런 이유로 공통과목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수원 수투에서 킬러 문항과 준 킬러 문항,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변별력이 높은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복잡한 계산이나 기술, 그리고 기준의 설정, 그리고 수학적 표기, 그리고 명확한 정의의 표현 방식, 그리고 경험 등을 위한 추론, 이런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아예 접근도 못하게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만들므로써 변별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4, 5등급 학생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경우 혹은 알겠는데 그걸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시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 되겠죠. 저는 항상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모르는 이유를 세세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왔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이들마다 모르는 이유가 다르고 알아듣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문제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전을 만든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명확해질 때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는 다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 5등급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념형님, 아니 그걸로 뭐 할 거야? 왜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얘는 뭐랑 다르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평소 보던 문제 형태가 아닌 게 나왔을 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학습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글이건 식이건 그래프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서 배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때 무엇을 했었는지를 갖다가 이끌어주는데 그것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너뛰지 마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문제 풀다 어려운 게 나면 일단 건너뛰고 이건 시험을 볼 때의 자세겠죠. 익숙하지 않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계속 도망만 다녀서는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문제를 갖다 하나하나 끊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끊어진 내용들이 명확하게 어떤 뜻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 말하는 것은요.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놀랍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배운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예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요. 14번 문제, 올해 수능 14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14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보통 미분 파트하고 연결되는데 이 문제는 순수하게 극한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극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특이하게 우극한만을 갖다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점이 아니라 흐름을, 그래프를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는 특이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니은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문제에서 -1과 1을 기준으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선을 3개를 그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gx라는 놈과 gx라는 놈이 나왔는데 0 근처냐 2 근처냐 t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아이는 x 플러스 무한소 쪽을 바라봐야 되고 이 아이는 x 더하기 2 플러스 무한소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놈과 이놈을 살펴보면은 그래프의 평행 이동임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를 왼쪽으로 2칸을 이동시킨 그래프랑 같이 쳐다봐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이죠. gx와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같이 쳐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냐면은 어딘가를 쳐다봤을 때 둘의 곱을 물어보는 상태. 그래서 시계값들을 계속 곱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되는 순간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는지 알 수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즉 불연속 상태가 되어버린다. 라는 걸 알고 니은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디귿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즉 이 문제에서는 극한의 특이한 형태를 물어보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기출 같은 데서도 나오지 않았던 특이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죠. 평상시에 좌와 우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갑작스러운 값의 변화가 불연속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보통 여기서도 이제 적분 문제 해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되고 적분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보는 문제고 합성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수학적 행위,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인식을 한다면 합성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는 거고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일단 x라는 아이가 어떤 f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돼서 나왔고요. 그 나온 결과를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sin 파이 x라는 행위를 거친 다음 그 다음에 2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행위를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이 2가지를 합쳐서 g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 라는 것이겠죠.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한 번에 2가지 행동을 하지 마라. 즉 이게 해결됐어? 그거 갚고 일로 가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보통의 경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미분을 좀 해봐야 되나? 합성함수의 미법을 써버릴까?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의 근간은 재밌게도 수하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수2를 거쳐서 미적분까지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전적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단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갖다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의 수업이 이제 지금 이 수업 계획은 여기 보시다시피 3에서 5등급, 근데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오더라는 것,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업 목표는요, 3평에서는 1에 3등급이라는 것이 성적이 좀 나왔던 학생들은 1등급을 노려보고 성적이 좀 안 나왔던 학생들은 3등급까지 올라가 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6평, 9평 수능에서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실전적 개념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학생들이 사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문제 해결의 브릿지 반성이라는 게 뭐냐? 어머님들 종종 말씀하십니다. 개념 수업인가요? 문제풀이 수업인가요?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 까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는 제가 다 구해다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래 왔습니다. 자, 수업 실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상 3평 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가 되겠죠. 3월 중순까지가 될 텐데, 최소한 36개 이상인 이유가 이 수원 수트가 잡히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역분으로 넘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손을 대게 되면은 학생들은 계속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멘붕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하고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완 수트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방학 때 미적분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에서 6평까지는 이제 수업 실수 좀 줄이고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서 난도가 좀 있는 문제들 갖다가 우리가 좀 다뤄보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단계부터 만드는 이현철 선생, 접니다. 되돌아 수업이라는 게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실전적 개념의 완벽 정리. 무슨 뜻인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뭘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웬만한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특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과 그래프 중 어느 쪽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 단원의 통합정리라는 건요, 첫 수업부터 주요 흐름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한 단원이 끝나고 외우고 또 한 단원 끝나고 다시 외우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추가되는구나.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 흐름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개학을 했어도 마찬가지인데, 공부의 목적은 답찾기가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이 답찾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지? 뭘 구할 수 있지? 뭘 해볼 수 있지?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이걸 싸잡아서 학생들이 이해했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며 그 낱말 뜻을 해석해서 잘게 쪼개서 그것들을 구체화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이런 변형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연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 수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듣는 수업이냐, 못 알아듣는 수업이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 다른 수업에 만족한 학생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단 한 명의 학생도 중도에 포기시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보장하는 오름학원의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